반갑습니다. 오늘 8주차 비뇨 생식기계 강의를 맡은 이하나입니다. 복차를 한번 볼게요. 비뇨 생식기계란, 비뇨 생식기계의 구성과 역할, 질환, 건강. 오늘 처음 들으신 분은 조금 어려울 수도 있겠는데 최대한 쉽게 제가 말씀을 좀 드려볼게요. 오늘은 비뇨기계하고 생식기계 이 두 가지를 합쳐서 할 거거든요. 혹시 여러분들은 비뇨 생식기계 하면 뭐가 떠오르세요? 그거 비뇨기과. 동의하십니까?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남자가 가는 병원 비뇨기과, 여자가 가는 병원 산부인과 이렇게 알고 있었거든요. 맞아요. 저도 근데 지금은 비뇨기과라고 안 하는 거 아시죠? 비뇨의학과인 지가 몇 년 됐다고 합니다. 그래서 절대로 비뇨의학과는 남성을 위한 데가 아니다. 남성만을 위한 데가 아니다. 거기에 대해서 이제 알게 된 거죠. 제가 아미를 하기 전에 신우신염을 좀 앓은 적이 있어요. 한 3년 정도 이렇게 1년 첫 번째 걸리고 1년 지나고 또 걸리고 1년 지나고 또 걸리고 왜 그럴까 하고 생각했는데 알고 보니까 제가 원인을 없애지 않고 계속 약으로만 치료를 했던 거죠. 그래서 아비를 만나고 지금은 아직까지 한 번도 신우신염을 하고 있지 않거든요. 자, 그래서 오늘은 이 비뇨기과 그리고 비뇨의학과 그리고 생식기계 여기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뇨 생식기계란 첫 번째 비가 흐르다는 거예요. 흐르다. 그러니까 요는 소변. 소변이 흐르는 요 기간을 비뇨기계라. 비뇨기계. 그래서 뒤에 이제 구성을 이제 말씀드릴 건데 소변이 잘 나오도록 만들어주는 거고 소변이라는 건 뭐죠? 노폐물이잖아요. 그래서 앞에 우리가 7주 동안 뭘 했냐면 호르몬을 만들기 위해서 내 몸을 만들기 위해서 어떤 좋은 성분을 막 넣어줬다 하면 오늘 이 주는 좀 비워줘야 되는 그런 주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내가 먹은 것 중에 노폐물이 있으면 예를 들어서 우리 집에 분리수거를 하잖아요. 분리수거를 하면 어떨 때는 플라스틱, 어떨 때는 뭐 고철 이렇게 내놓는데 일반 쓰레기 많이 쌓이죠. 그래서 비뇨기과는 일반 쓰레기를 버리는 거라 보시면 돼요. 그래서 생식기계는 뭐냐면 여성의 난자하고 남성의 정자가 만나서 생명을 잉태를 하죠. 그 기가 모두를 통틀어서 생식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보시면 오늘 처음 보신 분이 이걸 또 생소하실 텐데 여기 지금 난소가 있고 정관이 있거든요. 여기서 난자와 정자를 이렇게 내보내려면 그냥 혼자서 쑥 나올 수 있는 게 아니고 이 내하수체 머리에서 신호를 보내요. 나와라 나와라 이렇게 신호를 보내면 여기 난소와 공안에서 난자와 정자 그리고 성호르몬이 이렇게 나오게 이 시스템이 되어 있는 게 우리가 내분비계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걸로 인해 가지고 한 달에 한 번 여성들이 이제 마법에 걸리는 거죠. 자, 그렇게 생식기가 이제 되고 아까 처음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탄수화물, 지방, 단백질을 먹죠. 요걸 먹어서 노폐물을 이렇게 새기게 됩니다. 노폐물을 새기게 되는데 이산화탄소는 폐로 인해 가지고 날숨으로 나가게 되고 물은 폐하고 콩팥으로 인해 갖고 나가게 되고 단백질에서 생기는 암모니아가 냄새가 지독하잖아요. 그 암모니아가 간에서 해독이 된 다음에 요소를 통해서 콩팥을 통해서 오줌으로 이렇게 나오게 되거든요. 요거를 우리가 비뇨기계라고 얘기를 합니다. 조금 어려워지죠. 그래서 비뇨의학과를 보면 배뇨를 하는 모든 기관, 말하자면은 방광염, 요실금, 이거는 여자들도 다 걸릴 수 있죠. 신우신염도 걸릴 수 있고, 그다음에 각종 종양들,
전립선암, 방광암, 심장암, 모든 암들. 그 다음에 요로 폐색, 길이 막히는 거예요. 길이 막히는 거. 다시 말해서 전립선이 비대해지면 길이 좁아지니까 폐색이 되는 거고, 심장에 결석이 생기면, 요로에 결석이 생기면 요로가 폐색이 되겠죠. 그걸로 인한 것들. 그 다음에 소화 비뇨도 굉장히 많다 그래요. 아이들이 선천적으로 오줌에 길이 막혀 있는 아이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야뇨증, 그냥 이렇게 5살, 6살, 7살이 됐는데도 그 참지 못하고 그냥 보는 경우가 많고, 그게 보니까 주로 심리적으로 작용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소아들은. 그다음 그런 것들 다 애들이 소아과를 가지 않고 비뇨기과를 가야 된다. 그다음에 남성과학은 제가 안 다룰 거예요. 요즘 유명한 형이 있더라고요. 그 형한테 가서 배우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신장이식, 그 다음에 여러 가지를 오늘 할 건데 다 하지 않고요. 여기서 몇 가지만 추려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그렇다면 비뇨기계는 구성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일단 내 몸에서 이 노폐물이 빠져나오도록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심장에서 소변을 만들거든요. 여기서 소변을 만들어서 그 소변이 요관을 통해서 방광에 모입니다. 방광. 그러면 처음에는 주먹만 하게 있다가 얘가 팽창을 하거든요. 이게 소변이 모이면, 그럼 한 500cc 정도 딱 모이면 이게 근육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근육 안에 신경이 있기 때문에 팽창이 딱 돼 있다는 거를 어디다 알리냐면 뇌에 알려요. 소변이 보고 싶다 하는 걸 뇌에 알리면 뇌에서 이게 요도를 통해서 바깥으로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심장, 요관, 방광, 요도, 요 4가지를 우리가 비뇨기계라고 얘기하거든요. 소변 나오는 거를. 그러면 이 영상을 통해서 어떻게 소변이 나오는지 보실게요. 심장에서 만드는 소변의 양은 하루 1에서 1.5리터 정도 되는데, 신후 요관을 거쳐 방광에 저장됐다가 요도를 통해 몸 밖으로 배출됩니다. 이렇게 배출이 되는 거거든요. 자, 그렇다면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이 소변은 일단 혈액의 형태로 우리 내 몸에 온 몸을 돌다가 나와서 소변으로 나오는 거거든요. 혹시 지금 마신 물이 언제쯤 나올 거라 생각하세요? 지금 내가 물을 마셨어요. 그럼 소변으로 언제쯤 나올 것 같아요? 내일 아침. 내일 아침? 한 달. 겨울 때는, 추울 때는 뭐 한 3시간. 그게 다르긴 하지만 대부분 오래 걸리면 한 달 동안 계속 있잖아요. 어떻게 하냐면, 놀랍죠? 그래서 물을 많이 마셔줘야 된다는 게, 신장에서 소변을 만들어서 바깥으로 내려고 보니까 내가 물을 너무 안 마셔. 그러면 다시 재흡수를 합니다. 재흡수를 합니다. 그래서 온 몸을 돌고 딱 오다 보니까 우리 왜 병원 가면 피 검사하고 소변 검사하죠. 왜냐하면 소변 안에 이 기관에서 제대로 작동을 안 하고 있어. 이런 게 다 나와요. 소변에. 피에 다 나와요. 그래서 소변을 보시면, 자, 소변을 이렇게 봤죠. 받으면 10%의 안에, 이 안에 여러 가지 불순물들, 그 다음에 안 좋은 것들이 다 요소, 요산, 이런 애들이 다 빠져나오고 90%가 물이거든요. 원래 소변은 냄새가 난다, 안 난다? 내 소변은 계속 냄새가 난다. 그러면 냄새가 나는 소변을 보시는 분은 내가 노폐물을 잘 못 걸러내고 있구나. 그래 보시면 돼요. 소변은 냄새가 나지 않습니다. 그 전날 술을 많이 먹었다든지, 좀 힘들었다든지, 아니면 물을 너무 많이 안 먹었다든지, 이러면 탁하거나 노란색이 되고 수분 부족이 생길 수 있는데, 원래 소변은 맑고 냄새가 안 나요. 그리고 거품이 잠시 났다가 사라집니다. 근데 거품이 계속해서 잔류를 한다? 내 소변에 단백뇨가 많이 섞여 나오는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너무 센 노란색, 약간 푸른빛이 도는 센 노란색이면 황달을 의심을 할 수 있고요. 짙은 갈색이면 간 기능에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선명한 붉은색, 그래서 혈류를 보시는 분들이 조금씩 있어요. 근데 제가 공부하면서 너무 놀라웠던 게, 혈류를
보면 놀랍잖아요. 피가 섞여 나오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35%는 그냥 뭐 이러다 말겠지 이렇게 한대요. 네, 근데 그 원인이 분명히 있으니까 꼭 가서 이렇게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선명한 붉은색을 만약에 봤다 하면 요로 감염, 그다음에 결석, 암 등을 의심을 할 수가 있다고 하거든요. 소변으로 이걸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신장을 보시면 콩팥, 신장이 양쪽으로 이렇게 있는데 약간 언밸런스로 돼 있어요. 이게 같이 돼 있는 게 아니라 여기 보시면 요 깔때기 모양 있죠, 삼각형. 요 깔때기 모양이 안에 네프론이라는 아이인데 이 기관에서 소변을 만들어내거든요. 근데 요렇게 뭐 한 6개밖에 없지만 이 심장 안에 하나 안에 몇 개가 들어있냐면 100만 개에서 125만 개 정도 들어있어요. 엄청나게 들어있죠. 그래서 이 네프론을 크게 확대를 해보니까 사구체, 사가 실사자거든요. 구는 공, 동글동글동글 이렇게 뭉쳐져 있는 실타래라 보시면 돼요. 이 사구체에서 소변을 걸러서 내거든요. 조금 확대를 해보면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사구체인데 이게 실사자로 돼가지고 이렇게 구멍이 뽕뽕뽕뽕 나 있거든요. 그래서 단백질, 큰 단백질하고 적혈구는 못 빠져나가고 나머지 요산이라든지 물이라든지 포도당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은 빠져나갈 수 있게끔 이게 실로 돼 있어요. 그런가? 네, 거름망이죠, 거름망. 그래서 거름망이 여기 보호먼 주머니라고 여기까지 딱 왔다가 내려가면서 가만 생각해 보니까 요 혈관 있죠. 요게 이제 모세혈관이거든요. 이 모세혈관으로 여기서 빠져나온 것들 중에 그냥 소변 이쪽으로 나가면 소변으로 나가버리잖아요. 빠져나가는 것 중에 우리 주인이 물을 너무 안 먹네. 그럼 물을 다시 재흡수를 시켜야 되잖아요. 그리고 이쪽으로 빠져나가는 아이 중에 포도당도 있어요. 근데 포도당은 또 에너지를 쓰거든요. 그래서 너무 많은 포도당이 빠져나가거나 너무 많은 물이 빠져나가면 다시 모세혈관으로 재흡수를 시켜요. 네, 재흡수를 시켜요. 다시 쓰는 거죠. 재활용하는 거죠. 그런데 또 이 모세혈관에 보니까 미처 여기서 걸러내지 못한 요소라든지 안 좋은 노폐물 있죠. 그런 아이들은 다시 요 세로관으로 다시 들어가게 돼 있어요. 굉장히 과학적으로 해가지고 빠져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신장, 콩팥의 역할. 오늘 사실은 이것만 알고 가셔도 다 알고 가시는 거라 보시면 돼요. 콩팥은 어떤 역할을 할까요? 정해진 기자님? 콩팥. 심장. 얘는 뭘까요? 무슨 역할을 할까요? 필터. 피를 거르겠지. 피를 걸러주죠. 예. 그래서 소변으로 나오는 거죠. 또 대부분 이제 노폐물을 걸러준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노폐물을 배설한다. 첫 번째. 또 콩팥 하면은 그게 다가 아닌가요? 소변 진짜 많은 역할을 합니다. 산염기를 조절하고. 산염기. 내 몸이 너무 산성화가 되면 염증이 많이 생기는 몸이 돼요. 너무 알칼리가 돼도 안 돼요. 그래서 이 산과 염기의 균형을 맞춰주는 게 콩팥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리고 내 몸에 수분이 약간 너무 적으면 계속 재활용해서 쓰고 재활용해서 쓰고 한다 했잖아요. 근데 가만히 생각해보면 그 식물 같은 경우에 옛날에 생물을 배웠던 거를 기억을 더듬어 보면 식물은 세포벽이 있어요. 네. 그죠? 세포벽이 있기 때문에 형체를 다 유지를 하고 있죠. 하지만 사람이나 동물은 세포벽이 없고 세포막으로만 돼 있어요. 풍선처럼. 네, 그래서 만약에 물이 모자란다. 물이 모자란 세포에 물이 모자란다면은 얘가 쪼글쪼글하죠. 쪼글쪼글하게 될 거예요. 근데 수분이 적절하게 있다 하면 다시 팽팽하게 예쁘게 될 거거든요. 그래서 이 수분이 세포를 동글동글하게 만들어주는데도 너무너무 중요한 역할을 하죠. 예. 그런데 이 콩팥에서 나중에 나트륨이 나오는데 나트륨으로 인해 가지고 이 수분을 조절을 합니다. 예. 조절하고 그 다음에 전해질 칼륨과 나트륨, 지금 나트륨이 나오죠. 나트륨이
그 혈액 밖에 많이 있으면 이게 염도가 높아지니까 삼투압을 생각해 보면 세포 밖에 나트륨이 너무 많이 있으면 그죠? 이게 물이 빠지니까 세포가 쪼글쪼글해지겠죠. 대신에 이 나트륨이 밖에서 많이 없으면 세포 안으로 쑥 들어오겠죠. 그런 조절을 해요. 그런 조절을 합니다. 그게 예, 심장이 그 역할을 하거든요. 그래서 나트륨이 바깥에 많다. 이러면 다시 말해서 혈압이 굉장히 높다. 이래 보시면 돼요. 예. 혈압 조절도 심장이 합니다. 근데 이게 다 뭐로 하냐면 지금 우리가 어려운 걸 안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 심장이 혈압 조절하는 것도 레닌이라는 어떤 호르몬을 내요. 네, 어떤 호르몬을 다 내가지고 직접적으로 하지 않고 간접적으로 다 조절을 하거든요. 그래서 심장은 그냥 하나의 그 기관인데 얘가 뇌 분비 기관도 돼요. 뇌 분비 기관은 호르몬을 만들어내는 기관이거든요. 근데 여러 가지 호르몬이 만들어집니다. 조금 어렵나요? 아니죠. 자, 그래서 건강한 뼈도 조절을 하는데 심장이 비타민 D를 활성화를 시켜요. 그러니까 뼈가 이게 단단해지려면 칼슘화가 돼야 되는데 칼슘이 들어가려고 하면 비타민 D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래서 비타민 D를 활성화시켜서 건강한 뼈까지 이제 조절을 하게 되고 그 다음에 저는 이거 보고 굉장히 놀랐는데 사실 적혈구 피를 만들어내는 거는 골수거든요. 네, 그렇죠. 근데 이 심장에서 이런 호르몬을 만들어내가지고 골수한테 신호를 보내요. 피가 모자라 이렇게 신호를 보냅니다. 그러면 이 골수에서 적혈구의 생산을 증가를 시켜요. 네, 그런 작용도 심장이 하거든요. 그래 다시 말해서 여기서 말하는 수분, 전해질 농도, 그 다음에 혈압 조절 이거 전부 다 뭐죠? 내 몸의 항상성이거든요. 이게 무너지면 나는 죽게 되잖아요. 그래서 이 심장을 뇌와 함께 생명기관이라고 분류가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와 콩팥이 이렇게 중요하다고 하는 거를 제가 공부하면서 요번에 진짜 중요한 기관이 심장이라는 거죠. 자, 한번 보실게요. 그래서 이 심장 비뇨 생식기계의 질환들을 보면 첫 번째 이제 생식기계 질환을 보면 이 난소에서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 이걸 황제 호르몬이라고도 하는데 이런 호르몬들을 난소에서 만들어내거든요. 난자나. 자 그런데 나이가 들면서 이 황제 호르몬이 너무 적어지는 거예요. 적어지면서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는 그런 상태가 되거든요. 나이가 많아져도 그렇게 되지만 그게 몇 살부터 그렇게 될까요? 프로게스테론이 적어지고 에스트로겐이 너무 많아지고 이게 40대, 50대. 30대부터 그게 진행이 된다고 합니다. 네. 그러면서 여러 가지 일들이 생기는데 첫 번째가 월경전 증후군이에요. 남성들은 이게 뭔지 상상조차 아마 못할 거예요. 그날만 되면 옆에 가면 안 되잖아요. 화를 내잖아요. 감정 기복이 심해지고 스트레스가 많아지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증상들이 생기거든요. 네. 이런 것들도 프로게스테론이 너무 적다. 다시 말해서 그럼 여성 호르몬이 딱 하나면 되는데 왜 두 개일까요? 네, 하는 역할들이 좀 있습니다. 뭐냐면 에스트로겐은 난소 여기서 난자를 나와서 여기 자궁으로 딱 들어가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네, 그걸 왜 그러냐면 임신이 되기 위해서 이렇게 난자가 하나씩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이 에스트로겐은 임신이 되도록 좋은 환경을 막 만들어주는 아이가 에스트로겐이에요. 그래서 살도 좀 찌우고 그 다음에 이 안에 그 영양성분을 꽉 채워주죠. 피를. 그 다음에 정자가 딱 들어왔을 때 만약에 이게 배란이 성공을 하면 이 안에서 아이가 자라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안에다가 영양성분을 잔뜩 쌓아두는 아이가 에스트로겐. 프로게스테론은 이게 이제 분만할 때 아이가 이게 분만할 때 나오는 아이가 프로게스테론이거든요.
근데 여기서 만약에 수정이 안 됐어. 착상이 안 됐어요. 그러면 더 이상 이 영양 성분이 있으면 안 되잖아요. 네. 그럴 때 프로게스테롤이 딱 나와서 이제 월경으로 빠져나오게끔 만들어주는 게 프로게스테롤이에요. 그래서 이 두 개가 서로 이렇게 밸런스가 잘 맞아야 되는데 그게 안 맞다 보니까 월경전 증후군 같은 게 생기는 거거든요. 자, 네. 그 다음에 이런 호르몬들이 많아도 안 되고 너무 적어도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게 어느 순간에 만들어졌는데 에스트로겐이라든지 이런 아이들이 너무 많아요. 이 안에. 너무 많으면 일단 처리를 해야 되잖아요. 그럼 그 처리를 어디 가서 하냐면 간으로 가서 하거든요. 예, 그 호르몬이 남으면 너무 많아. 너무 많이 분비를 했으면 호르몬이 간으로 가서 이게 폐기 처분돼 갖고 담즙을 통해서 대변으로 빠져나오거든요. 예, 근데 그 전날 술을 또 먹었어. 그래서 술도 많이 먹고 스트레스도 많이 받고 해가지고 간이 있잖아요. 너무 할 일이 많은 거예요. 예, 해독할 일도 많고 그러다 보면 간이 어떻게 하냐면 너 들어오지 마. 이렇게 딱 문을 막는 거예요. 들어오지 마. 그러면 그 남은 호르몬은 다시 어디로 가냐면 다시 자궁으로 가요. 그래서 뭘 일으키냐면 자궁 내막증, 자궁 근종, 혹도 만들고 그다음에 염증도 일으키고 여러 가지 일을 하는 거죠. 그 난소낭종. 난소낭종은 뭐냐면 이 난소에서 배란이 하나씩 이렇게 나와줘야 되는데 난소가 기능을 너무너무 잃었어요. 그래서 난 너무 지쳐 있는데 아까 제가 이 난소가 하나씩 나오게끔 명령을 내리는 데가 뇌하수체라 했잖아요. 근데 그 뇌하수체에서는 모르고 얘가 지쳐 있는지를 모르고 계속해서 배란을 해라고 자꾸 자극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얘가 지쳐서 붓고 아주 통증을 느끼게 되고 하는 게 난소낭종이거든요. 자, 그래서 자궁 내막, 자궁 근종, 난소낭종 이런 여러 가지들은 다 호르몬에 의해서 생기는 거다. 그래서 혹시 자궁 근종이라면 여성분들도 여기 계시는데 크기가 어느 정도 될 거라 생각하세요? 자궁 근종이니까 혹일 거잖아요. 뭐 개수도 있을 거고 크기가 제일 큰 거 말입니까? 자궁? 크기가 여러 종류로 제일 큰 건 어느 정도 될까요? 애기만 한 하다. 5cm? 애기만 하다. 애기 머리가 네. 수박 크기만 해요. 오. 다시 말해서 자궁을 드러내야 되는 상황까지 생기는 거죠. 하지만 그래봤자 지가 뭘 혹이잖아요. 그래서 내가 그 자궁 내막이 좋은 성분 좀 많이 넣어줘서 크기를 줄어들게 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어떤 말씀 좀 드리고 싶냐면 될 수 있으면 자궁 적출은 안 했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만약에 적출을 하게 되면 여기에 난소로 가는 큰 혈관을 자르는 거거든요. 이게 잘라서 적출을 하는 거잖아요. 그래 되면 이 난소한테는 그 영양성분이 많이 가지 않겠죠. 그러면서 점차적으로 1년, 2년, 3년 지나면서 이 난소도 퇴화가 되거든요. 퇴화가 되면서 얘들이 안 나와요. 그러면 노화가 급격하게 일어나게 됩니다.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그렇게 안 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씀 좀 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 다음은 남성 전립선 비대증인데 이 무포이드 나이가 방광이거든요. 방광인데 여기서 요도를 통해서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옆에 보시면 이게 전립선이에요. 네. 전립선인데 이게 너무 비대해져가지고 이 나가는 관을 막게 되죠. 좁게 만들죠. 그러다 보니까 소변이 역류도 하게 되고 빠져나가지 못하고 밤에는 늘 소변이 마렵고 갔는데 시원하지 않고 보고 싶은데 안 봐지고 하는 이런 현상이 생기는 게 전립선 비대증이에요. 근데 전립선 비대증은 여성으로 따지면 자궁 근종하고 똑같아요. 네, 전립선 비대증도 여성 호르몬이 너무 많아져서 생기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남성들이 왜 여성 호르몬이 우세해질까요? 노화. 첫 번째가 노화고 스트레스, 알코올, 흡연, 그다음에 아연하고 오메가3 비타민 E는 전립선에 굉장히 좋은 영양소거든요. 이게 부족했을 때.
그 다음에 탄수화물은 왜일까요? 정크푸드 이런 거 많이 먹으니까. 저크푸드 많이 먹고 탄수화물 먹게 되면 비만해지잖아요. 네. 비만해지면서 인슐린 호르몬이 생기면서 5알파 리더타제라 해가지고 이것도 뭐 머리카락 빠지게 탈모 만들고 하는 아이인데 그런 아이가 많이 나오게 돼요, 효소가. 그러면서 전립선이 비대하게 만들어지거든요. 당뇨는 당연하죠. 얘가 혈관을 막 이렇게 끈적한 설탕물이 돌아다니는 거기 때문에 전립선도 이제 비대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런 것들을 조심하면 된다. 자,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이게 이제 비뇨기계잖아요. 비뇨기계에 생길 수 있는 질환들이 앞서 본 것처럼 많이 있는데 오늘은 요 정도만 이렇게 보려고 하거든요. 자, 첫 번째가 요로관염이에요. 요로가 뭐죠? 소변이 나오는 길, 콩팥부터 요관, 방광, 요도, 요걸 다 여기 생기는 감염을 요로감염이라고 합니다. 주로 어디에 감염이 되냐면 백혈, 대장균, 깜짝 놀랐네. 백혈가 없어 놀랬겠네요. 대장균에 의해서 주로 한 95% 정도 감염이 됩니다. 그래서 제가 요로감염하고 지금 보시면 여기 다 생기고 요로감염은 주로 신생아 10명 중에 한 7명 정도 걸린다 하거든요. 그래서 돌도 되기 전에 39도 이상 막 고열이 나고 애가 계속 울고 그렇게 되면 이게 요로감염일 가능성도 높다.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그 다음 보는 게 방광염입니다. 방광염은 남성들은 좀 많이는 안 걸려요. 왜냐면 이게 요도 길이가 한 15cm에서 20cm 정도 되거든요. 여성들은 한 4cm에서 5cm 정도밖에 안 돼요. 그러다 보니까 항문하고 너무 길이가 가까우니까 여성들은 방광염에 많이 걸릴 수 있죠. 그래서 옛날에 오줌소태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굉장히 소변 볼 때 아프고 그 다음에 자주 또 보게 되고 굉장히 이게 힘들어요, 여성들은. 근데 내가 좀 몸이 좀 안 좋고 좀 피곤하다 할 때마다 생기시는 분들이 있거든, 만성적으로. 다시 말해서 뭐냐면 요로감염, 방광염 이거 다 어디에 감염이 되는 겁니까? 면역질환. 면역질환이죠. 면역이 좀 높으면 이게 감염이 될 이유가 없죠. 그리고 면역이 높게 되면 만성적으로 갈 이유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방광염 보시면 되고, 자 보시면 콩팥, 요관, 방광, 요도잖아요. 방광을 기점으로 해가지고 위에 생기는 감염을 신우신염, 제가 아까 알았던 신우신염, 여기 신우신염. 하부에 생기는 것을 방광염, 요도염이라고 합니다. 근데 방광염, 요도염은 그냥 소변 보는 게 너무 좀 불편하고 힘들고 할 뿐인데 열이 막 나고 이렇진 않아요. 근데 신우신염은 오한이 나고 열이 나고 진짜 힘들거든요. 피도 약간 섞여서 나오기도 하고. 자, 그런 경우입니다. 자, 그 다음에 요실금인데요. 요실금은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야. 왜 그렇죠? 아이를 낳고 출산을 하고 나이가 들면 생기는 거야. 근육이 약해져서. 진짜. 그래서 온몸에서 근육은 여기만 있는 게 아니라, 방광에 제가 근육이 있다 했죠. 하지만 이기만 있는 게 아니라 온몸에 근육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에치 한다든지 아니면 너무 막 이렇게 격렬하게 웃는다든지 그럴 때도 온몸에 이렇게 그 힘이 들어가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요실금이 생길 수 있거든요. 여러 가지 요실금들. 이런 것들도 다 이제 비뇨기 질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여기 이제 콩팥에 생기는 거는 급성 사구체. 아까 이 안에 있는 게 네프론이라는 아이 안에 사구체가 있대요. 사구체 신염, 신증후군. 이 사구체가 망가지면서 원래는 빠져나오면 안 되는 단백질, 알부민 이런 아이들이 많이 빠져나오는 아이가 신증후군. 그 다음에 신부전은 내 몸속에서 노폐물이 다 빠져나와줘야 되는데 그 노폐물이 빠져나와주지 못하고 혈관에 쌓여있는 거. 그게 신부전이에요. 그래서 신우신염이라든지 사고체 신염이 오래 지속이 된다든지 이러면서 신부전으로 갈 수 있는 가능성이 높거든요. 근데 자, 공통된 증상이 일단 부종이기 때문에 바로 알 수가 있어요. 눈이
요번에 그 제가 알러지 났을 때 모습하고 좀 비슷하긴 한데 부종이 발에도 생기고 팔에도 생기고 예, 그렇게 됩니다. 그리고 누르면 안 나오고 예, 이렇게 되거든요. 그 다음에 요독증이라서 곳곳에 이 요 소변으로 인한 독이 다 생깁니다. 그걸로 인한 구토라든지 이제 저림이라든지 부종이라든지 여러 가지 증상들이 있거든요. 근데 늘 말하지만 고혈압이라서 하나의 원인만 있는 게 아니라는 거죠. 부종도 이것 말고도 뭐 간이 안 좋다든지 뭐 여러 가지 원인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 뭐지? 신부전이라든지 이런 아이들로 인해서도 부종이 생길 수 있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앞서 말한 것처럼 전에는 피부를 좋게 만들고 내 몸을 만들고 호르몬을 만들고 하기 위해서 막 넣어줬다면 이 아이들은 될 수 있는 대로 이 사구체를 좀 쉬게 해줘야 돼요. 네. 그래서 될 수 있으면 과하게 주지 않는다. 기초 영양 많이 뭘 넣어주자가 아니라 과하게 주지 않는다. 그래서 염분, 수분, 칼륨 이 세 가지를 조절을 해야 됩니다. 과하게 넣지 않도록. 그 다음에 기초양리는 이뇨제나 고혈압 약을 주는데 사실 이게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신우신염을 제가 걸렸지만 한 달 정도 입원하고 나았어요. 근데 다 나은 게 아니니까 1년 뒤에 또 재발하고 1년 뒤에 또 재발하고 그런 상황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그 원인을 없애는 게 급선무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여기까지 됐나요? 자, 하나 물어봐도 돼? 반말해서 죄송하고 하나 물어보겠습니다. 10명 중 1명 몸속에 있는 이것 암이 씨앗이 될 수도 있다. 죽음을 부르는 폐혈증 유발 원인이 될 수도 있다. 치료에도 50%는 다시 재발한다. 복부 비만에서 이거 생길 확률 2배 이상 된다. 급격한 다이어트를 했어. 복부 비만이 많다 해서. 근데 이것의 유발 확률이 3.4배 증가를 한대요. 너무 까다롭죠, 얘들은. 의학계가 손꼽는 3대 통증 중에 하나. 뭘까요? 통풍? 통풍? 통풍. 통풍 얘기 안 들어가더라고요. 3대 통증. 네, 산통. 급성치통. 생리통. 예요. 생리통. 생통. 아니에요. 약에서. 요로결석. 이게 그렇게 아프대요. 그래서 이 요로결석이 원인이 수분 부족이고 짠 음식이라거든요. 그래서 요번 앞에 몸신이라는 그 프로에서 몸에 있는 수분을 다 검사해가지고 요로결석이 걸릴 수 있는 확률 제일 높은 사람 1등, 2등, 3등, 4등 이거를 정하더라고요. 그 정도로 수분이 많이 부족하게 되면 요로결석이 걸릴 확률이 높다. 짠 음식. 그 다음에 칼슘이 너무 많이 먹어서 결석이 생긴다는데 절대 아니다. 칼슘 부족으로 생기는 게 결석이다. 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질환들을 봤는데요.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정리를 할게요. 아까 제가 원인을 없애야 된다. 예. 자꾸만 약물에만 치중하면 안 된다. 이런 말씀을 드렸는데 그럼 비뇨생식기계의 건강을 지키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할까요? 너무 간단해서 아마 깜짝 놀라실 겁니다. 술하고. 술, 담배 끊고 잘 먹고 잘 자고 운동. 여기서 잘 먹고는요 진짜 물도 많이 마시고 대신에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 따위에 약을 먹다니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감기 따위에 약을 너무 서슴없이 먹죠. 저는 깜짝 놀란 게 뭐냐면 으슬으슬 춥고 이제 감기가 막 걸리려고 하는데 감기약을 안 먹어요. 왜? 안 걸리게 하려고. 절대로 진짜 그거는 무해한 생각이거든요. 그래서 감기약을 딱 먹잖아요. 그러면 제일 먼저 다치는 데가 신장이에요. 네, 신장이 다치고 간이 다치고. 그래서 함부로 약을 먹지 마라. 그게 이제 신장에는 너무너무 중요하고, 네, 그 다음에 좋은 영양소를 많이 먹어줘야 되겠죠. 그 다음에 잘 자고 운동. 아까 전에 근육이 부족해지니까 묘시금도 생기고, 그 다음에 방광도 이렇게 재기능을 못하게 되거든요. 그래서 운동을 잘해라. 그 다음에 다른 것도 물론 마찬가지겠지만 비뇨생식기계는요 정기적인 검진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제가 아까 요로결석 얘기를 했는데 요로결석이 다행히 막 아파서
거를 빼내려고 하든지 충격파를 주든지 해가지고 해결을 하면 다행인데 통증이 없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러면서 어느 정도까지 했냐면 그 콩팥 안에 결석이 가득 차서 있을 정도로 그래도 통증을 못 느끼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통증은 돌이 통증을 내는 건 아니에요. 만드는 건 아니에요. 그 돌로 인해 가지고 소변이 역류를 한다든지 어느 공간이 부었다든지 그래서 이제 통증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돌이 아무리 그득그득 차도 그게 통증을 유발을 하지 않으면 모르는 거죠. 그러면서 신장을 다 망가뜨리는 거예요. 네, 아까 제가 신장은 생명기관이라고 했잖아요. 네, 그 정도로. 그래서 정기적인 검진이 너무너무 필요하다. 그리고 자극 내막도 마찬가지고 이 혹이 몇 개가 됐는지 크기가 어느 정도 됐는지 하면서 이제 관리를 해줘야 되는 거죠. 자, 그래서 서로 달라서 흥미로운 생긴 모습 그대로 너무나 아름다운 우리 몸인데 특히 비뇨 생식기계를 더 한 것 같습니다. 소중한 내 몸 관리 잘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아.